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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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계속 이제 기사나 산업기사 필기 과목들을 공부하는 요령이나 뭐 암기하는 요령들에 대해서 우리 강 교수님이랑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제 2과목 전력공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 과목이네요. 그렇죠. 우리 교수님 과목. 네. 제가 이제 또 학생 때, 그 한 12년, 13년 전쯤인데요. 이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전력은 좀 만만했어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읽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었어요. 뭐 자기학이라든가 다른 과목들은 뭐 읽기조차가 힘들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전력공학이라는 과목은 읽기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학생 때는 다른 공부 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전력을 조금 더 보고 어려우면 또 전력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모의고사 같은 거를 할 때도 점수가 생각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던 과목이긴 한데 그런데 저한테는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어떤 거요? 그게 뭐였냐면 필기를 합격하고 전력을 너무 만만하게 본 거죠. 실기를 공부할 때 제가 그렇게 고생할 줄 몰랐어요. 이것 때문에. 그거를 누군가가 먼저 얘기만 해줬었으면 야, 진열아, 너 필기 공부할 때 전력 요렇게 하면 힘들다. 이렇게만이라도 얘기를 해줬었으면 제가 그렇게 안 했죠. 근데 점수가 잘 나오다 보니까 만만하게 봤던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늘 봐오면 그 훈련 기간에 메인이 되시는 교수님들이 전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저는 안 되고 이유를 알았어요. 이 전력공학이라고 하는 게 전기기사나 산업기사 필기의 꽃이에요. 그거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왜 전력공학을 강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나 강의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나 전기기사의 꽃이라고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꽃은 그렇고요. 하여튼 뭐 가장 선호도가 좀 높은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세계에서는 꽃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그 이유를 제가 좀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뭐냐면 누구나 훈련생 누구나 쉽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그랬잖아요. 네. 누구나 쉽게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고 접근하기 쉬워요. 그래서 자기학 책을 막 보다가 짜증이 나. 그렇죠. 또 전력책을 보면 맞아요. 좀 해볼 만한데 그리고 계산 문제 이렇게 보면 공식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수월해요. 그래서 대부분 전력을 먼저 시작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물론 자기학회로 하지만 그러면서 그 간연도 문제를 풀었을 때 가장 시험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전력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르신이든 아니면은 우리가 어린 학생들, 여기서 학생들이라는 것은 뭐 군대 갔다 오기 전이든 성인에서 근데 그러다 보면 전력이 제일 쉽게 고득점을 맞으니까 선호도가 제일 높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 첫 번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선호도가 높다. 또 네. 점수 높은 이유가 점수를 쉽게 딸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아까도 교수님 말씀 얘기했지만 실기랑 관계가 있어요. 그죠. 이게 실기랑 엄청 관계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회로자기학을 곧 스트레스 받다가 어차피 필기 붙으면 죄송합니다. 필기 붙으면 실기도 또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실기도 합격자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5%밖에 안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필기 붙으면 실기 내가 해야 된다고 하지만 어차피 하려면 실기도 조금씩 알아두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향이 있냐면 그래 어차피 회로자기학은 시험에 실기 안 나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회로 같은 경우 일부. 근데 거의 안 나오니까 그래 모르는 건 외우자. 맞습니다. 네, 근데 전력, 설비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전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어차피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다만 딸랑 외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 그래야만이 실기 가면 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처음에는 안 하다가 한 달 정도 지나면 그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어렵지 않으니까 대부분 서술형 위주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다 보니까 단답형이다 보니까 여기도 어렵지 않고 푸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무랑 실기랑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좀 이제 집중도가 더 높은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보통 이제 보면 옛날에는 학생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대학생들이죠. 대학생들은 그쵸? 좀 쉽게 이렇게 공부를 해요. 아니 먹고 맨날 4년 동안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렇네요. 또 전문에 지금 2년 동안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친구들은 좀 빨리 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실무에 계신 분들이에요. 아, 야, 연도 아침에 어디 멀리까지 갔다가 6, 7시에 끝나고 저녁에 또 공부하랴 집에 가서 복습하랴 맞습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예, 힘드시죠. 또 이것도 공부를 또 원래 즐겼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뭐 좋아서 한 게 아니기 또 그래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 내가 아는 용어가 나오거든. 그렇죠. 그 철탑도 봤죠. 전보산태도 봤죠. 그렇죠. 애자도 봤죠. 전설이 뭔지 접지가 뭔지 좀 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럼 귀에 와닿는 용어가 많죠. 만약에 자기에게서 맥스웰 방정식 이런 게 나오죠. 응?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태빈의 정리 회로에서 이런 게 나오고, 네. 그 다음에 플레밍의 오른손, 이게 실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력에서는 애자 나오죠, 전선 나오죠, 철탑 나오죠. 맞아요. 좀 알아듣는 가공지선, 전선 맨 꼭대, 그거. 그러니까 좀 음,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많이 봤단 말이에요. 여기서 뭔지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무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제 이론적인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래. 내가 좀 봤던 거, 내가 들었던 게 좀 많이 있네? 실무적으로 맞아요. 좀 부담이 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실무, 특히 학생분들도 그렇지만 실무에 계신 분들이 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오니까 좀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가끔 실무에서 한 20년, 30년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발전소에 계신 분들, 네, 발전소에 계신 분들, 또 한전에 계신 분들, 한전에 계신 분 자격증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 분들, 그런 분들이 나이 50, 60 되신 분들이 와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 제가 모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 또 얘기를 해줘요. 일종의 약간 이제 좀 그러니까 코치인데 또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그만큼 부담이 안 간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쪽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이게 전력이 많이 이제 배우게 되기 때문에 부담을 훨씬 더 덜 느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사실 그 가장 기초 원래 전기라는 게 기초공학이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공학이 사실은 자기약.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약을 좀 알아두면 기계가 좀 쉬운 거고, 그죠. 그 자기약 기계를 좀 알아두면 회로가 쉬운 거거든요. 예. 그렇죠. 이 기초공학을 좀 알아두면 굳이 이제 그 5과목 중에서 기초공학을 나눈다면 자기약, 기기, 그렇죠. 가장 기초공학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변형돼서 회로공학이 나오는 거고, 회로이론이. 그 다음에 이제 전력공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원래 대학 들어가야 되면 보통 이제 1, 2학년 때 회로 자기약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초공학. 그러다 보니까 전력은 보통 3, 4학년 때 배우거든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회로 자기약을 알면 사실은 이제 전력이 쉽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 회로, 그건 학교에서 그런 거고, 맞아요. 이론적으로 그런 거고. 네네네. 근데 우리 학원이나 이런 학교 측에서는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 회로 자격을 모른다고 강의를 해야 돼요. 이분들 회로 자격을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강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로 자격의 내용을 많이 사실 뺍니다. 사실 빼고 강의를 해야 돼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해하기 쉽다. 왜냐면 그 어려운 부분 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무한히 긴 도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네. 종전선로거든요. 근데 무한히 긴 도체에 전류를 넣었을 때 뭐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래요. 전력이 쉽네. 이건 뭐냐면 그냥 요 부분만 딱 본 거예요. 더 이상 보지 않고 요 기사 시험에 나오는 부분 일부 딱 본 거고 어떤 분이 있냐면 야, 전력? 그거 굉장히 어려워. 그렇죠. 야,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뭐냐면 제대로 이제 전력책을 본 거예요. 상당히 어렵거든요. 회로자격을 모르면 전력을 이해 못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강의를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 쪽을 다 빼고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서도 일부 암기하면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 쉽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또 그렇게 가야 돼요. 저도 강의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대학에서 배우는 거랑 여기서 배우는 건 하늘과 땅은 아니지만 차이가 많이 크다는 그렇죠. 거. 어느 정도 있죠. 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많이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대부분 수강생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다라고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잘 나오는 거고, 점수가 잘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기랑 연관성이 있고, 실무적으로, 나랑 또 코드가 맞는 그런 용어도 나오고,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꽂히고, 예. 또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또 강의 자체가 이렇게 좀 고리따분한 강의가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좀 재밌어서 아마 이제
수강생들이든 이런 분들이 가장 아마 그 수강생들 선호가 높으면 그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면 자기가 얼마 어려워요. 누가 강의하고 싶겠어요? 맞습니다. 어려운 과목인데. 그렇죠. 근데 전력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마 선호가 높지 않나. 꽃이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요. 옛날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불현듯이. 어떤 거요? 학교 다닐 때, 네. 아무래도 무슨 배울 학자를 쓰는 공학이라고 얘기하는 공학, 과목이 그렇죠. 두 가지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전기 자기학, 그리고 전력공학. 그래서 이 두 과목은 어려운 게 맞아요. 라고 선배님들한테 들었었는데, 막상 제가 도전을 하다 보니까 자기학은 어려웠지만 전력공학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거든요. 네. 그럼 그런 거는 아마 저를 가르쳐줬던 그 스승님들이 뭐 어떻게 우리 교수님처럼 좋은 암기법 같은 걸 만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같이 아무것도 몰랐던 학생들도 쉽게 접근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혹시 무슨 방법이 있었나요? 네, 그 이해를 어디까지 하냐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예. 이제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암기하고 이해할 거냐, 예. 또는 이해하고 이해한 다음에 외울 거냐 이렇게 차가 그렇죠. 있는데 예. 결국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사실 이게 어떤 거든 간에 어느 정도 그러네. 그리고 나서 외울 거냐, 아니면 무식하게 무조건 외울 거냐. 예.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실기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해라는 그 이해가 과연 어디까지냐 이거죠. 이해 어디까지까. 그게 이제 제일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이해라는 부분은 어디까지냐. 만약에 연결한 철탑이 있어요. 연가 혹시 기억나세요? 연결한 철탑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전선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선의 위치를 바꿔주는데 왜 바꾸느냐? 평형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철탑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 평형이 된다. 그럼 L값하고 C값이 평형이 돼야 되고, 또 L값, C값이 평형이 되면 전압 전류가 같아지기 때문에 중성점의 전압이 0. 따라서 우리가 보통 Y결선이니까 Y결선일 때 중성점이 나오니까 걔가 0V가 되니까 평형이다 라고 하는데 어디랑 매칭이 되냐면 회로에서 삼상평형일 때 이렇게 얘기해요. 삼상평형의 합은 0이다. 예. 그 이렇게 표현, 결국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연가철탑, 그래. 연가니까 트랜스포지션이니까 위치를 바꿔주는 거야. 그냥 몇 번? 3번 바꾸면 돼. 어차피 위에 중간 안에 선이 세 가닥이 있으니까 선을 위치를 3번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높낮이가 똑같아지니까 평형이 되네? 그러니까 중성점의 전압이 0이네?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이 뭐가 있느냐? 평형을 이루어지니까 첫 번째, 거기 어려운 말이 직렬공진 방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실 어려운 용어거든요. 그렇죠. 그럼 직렬공진을 또 파고 들어가야 돼. 그럼 회로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직렬공진을 파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냐면 직렬공진을 막아준다. 그러면 그걸 파요. 회로 가서 막 직렬공진을 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사실 뭐냐면 대학에서 다시 배워야 돼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이제 뭐냐면 공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직렬공진과 병렬공진이 있는데 우리 전력에서는 직렬공진은 무조건 안 좋은 거야. 병렬공진을 이용한 거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렬공진 안 좋은 거니까 방지. 병렬공진 이용한 거네. 나중에 소울렉터 나오거든요. 병렬공진 이용한 거야. 이 정도만 하면 돼요. 거기서 직렬공진 파고 들어가면 사실 그게 공학적으로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수업을 들으게 되면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굳이 책을 사서 하게 되면 그건 자격증을 따기 위한 게 아니고 사실 제가 이런 얘기했지만 그거는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근데 대학에서도 우리 이게 학부생들도 사실은 많이 모르니까 대학원까지 가야 제대로 배우거든요. 논문을 좀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얘기는, 이해는, 그래, 직렬공진과 병렬공진이 있는데, 직렬공진은 무조건 안 좋은 거야. 막아야 돼. 네. 병렬공진은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써먹어. 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이해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따라오시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연가라는 것이 연가에 대한 설명료 다음에 답하시오. 1번, 몇 등분 하는 건가? 2번, 연가했을 때 효과가 몇 가지인지 2가지만 쓰시오. 이렇게 쓰는 게 실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직렬공지 안 뜬 거라 그랬지? 직렬공지 방지. 그다음에 중성점의 전압이 0이 되면 평형이 되죠. 삼상평형.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물론 그거 말고도 뭐 유도장애 등등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거 빼고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돼요. 표표과도 마찬가지거든요. 표표과도
여러분들 그 표표효과 자기약에 나오잖아요. 자기 예. 생기니까. 근데 전력에서 말하는 표표효과하고 자기약에서 말하는 표표효과가 달라요. 뭐 침투율이 나오고 예. 역기전력,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전력에서 어떻게 말하냐? 피가 뭐예요? 껍데기잖아요. 껍데기. 그 전류가 바깥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피 껍데기 바깥쪽으로 흐르네? 전류가 바깥쪽으로 흐르네? 첫 번째 그거고. 그 뭐가 뭐냐면 우리 전력에 나오는 간연도가 직경이 크고 전선이 굵고 또 네. 직경이 크고 그다음에 전압이 높고 주파수가 크고 이게 답이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외우면 돼? 피가 껍데기네? 뭐가 답이다? 크고 답이네. 세 개 중에 하나가 크지 않으면 걔가 틀린 거네. 네. 이렇게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왜냐면 제가 말한 이해는 뭐냐면 내가 답을 찾기 위한 이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공학적 파고 들어가면 전압이 높은 거랑 표표과랑 무슨 관계가 있지? 주파수랑 표표과랑 무슨 관계가 있지?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렇게 되면 좋지만 그거는 나중에 몇 년 동안 공부하고 싶을 때, 나중에 기술사라든가 몇 년 동안 더 공부하고 싶을 때 그때 하는 거다. 네. 그래서 제가 강의를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라와 주시고 또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거다. 그 다음에 그래야만이 이해하기 쉬워야 암기하기가 그렇죠.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 이 암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암기하는 암기를 방법.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여러분들 혹시 특히 학생들은 제가 일단은 배제할게요. 왜냐하면 앉아서 공부하면 학생 때 공부하면 엄마가 커피 타주고 귤 깎아주고 술 그렇죠. 깎아주고 예. 아버지가 웬일이야 이거 예. 응? 내 족발 사줄게 예. 이런단 말이에요. 학생들은 당연히 근데 직장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음. 그럼 직장인은 회사 끝나고서 수업 듣고 가서 또 온라인 듣고 나서 또 앉아서 이거 외우려면 여러분 5분 하면요 확 쓰러져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암기가 안 돼요. 그럼 과연 어떻게 집중 있게 공부를 하느냐. 그걸 얘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사자성어로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예. 사자성어. 예. 중동암기. 중동암기요? 예, 중동암기. 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라크 가서 외우라는 게 예, 아니고. 무슨 뜻이죠, 이게? 중동암기. 이 중자 뭐 중얼중자. 중얼. 동자는 뭐냐? 움직일 동. 움직일 동. 그게 외우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어서 갖고요. 예. 만약에 앉아서 좀 더 온라인 듣다가 그죠? 꿀먹은 버거니잖아. 그래, 네. 꿀먹은 버거니 아니죠? 지약 먹은 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이럴 땐 연가 배웠어. 그러면 딱 이래서 표피효과 배웠어 이렇게 되면 네. 표피효과는 말이야. 표피효과는 바깥쪽 전류가 흐르고 크고 답이야. 크고 답이야. 표피효과 바깥쪽 이렇게 움직이면요. 졸음도 안 오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암기가 오래 가요. 근데 앉아서 이렇게 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아무 생각이 안 나. 멍해져. 그래서 딱딱 중동암기. 중동암기.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떠드는 거예요. 앞에 누가 있다고. 앞에 누가 있다고 떠드는 거야. 너 표표과가 뭔지 아냐? 표표과 전류가 바깥쪽으로 있는데 쿠구 답이야. 물어보지 마. 무조건 그게 답이야. 연가 몇 등분 하죠? 3등분 하는 거예요. 3등분. 왜 한다고? 진경문제 막아주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그러면 암기가 언제까지 외워지냐? 자격증 딸 때까지만 딱 외워져요. 자격증 딸 때까지 딱 외워지고 그리고 따는 날 잊어버리죠. 다 잊어먹었어. 괜찮죠? 그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중동 암기법을 이용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사실은 이게 언론에 나왔어요. 언론에서도 그게 이제 암기할 때 학생들 영어라든가 이런 거 암기하잖아요. 예. 이럴 때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서면 또 허리도 괜찮거든요. 앉아있는 부담이 가니까. 서 있으면 허리가 펴지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조금씩 움직이면 암기가 된다. 그래서 중동 암기. 그러니까 서서 암기. 아마 검색하면 포털사이트 검색하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까지 안 하고 중동 암기니까 여러분들도 제 말 꼭 따라하시면 득점 많이 얻을 수 있고요. 또 이거는 해로자기하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걔들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력은 시험 문제, 20문제 중에 보통 15개, 14개가 다 서술형이에요. 다 서술형이고 5개에서 6개가 계산 공식 플러스 이거 간단한 계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암기가 충분히 가능하는데 그쵸. 어떻게 해야 아까 되면 중동 중동암기. 암기법을 이용하면 네.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냅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저도 진작에 알았으면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따시죠.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은 전력공학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교수님이랑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과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사하실까요?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중동감기 좋네요. 네, 중동합기. 아까